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죠. 형수가 유포한 영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피해자와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을까요? 피해자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때도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판결문을 이제 받아보고 나서는 좀 더 그런 감정이 좀 더 이제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그 판결문 안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열심히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반영된 흔적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탄원했던 것들, 나의 피해, 나의 상처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내 2차 피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사실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법원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갖는 어떤 상실감이나 허탈감은 굉장히 큰 중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의 충격, 판결문을 보고 나서 이제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께서 심경을 밝히신 걸 제가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그 판결문의 판단 이유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가 이제 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페이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업로드할 때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피해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언급은 나옵니다. 근데 그 언급이 누굴 중심으로 나오냐면 그 황의조 씨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가 이제 크다라는 주된 언급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회차 공판기일에 이제 자백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자백이라고 보기가 반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언급 후에 양형의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형의 사유에서 이제 황의조 씨나 다른 여성 피해자 1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든가 이 사람이 초범이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얼굴이 뭐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지는 않는 것들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뭐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뭐 공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탁이 받아들여진 건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지 뭐 혹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서 확인해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 판결문엔 제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판결이 났던 날 저녁에 전화가 이제 왔었는데 한참 울면서 했던 이야기 안에는 제가 피해자인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심경을 대리해서 이야기 전하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막막함과 어떤 실망감일지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지금 변호사님이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오히려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만 콕 집어서 이제 그게 판결문에 들어갔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실제로 보면 재판부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 선수 외에 다른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저절감을 느끼셨다면서요? 사실 이런 만약에 판결이 보통 이런 내용을 언급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그거를 얼굴이 안 나왔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모르고 나인지 모르면 내가 아닌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변인이라든가 피고인, 그러니까 그 황의조 씨 그 이제 주변에서는 이들이 만났던 걸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씨가 피해자에게 이 피고인의 이 형수의 처벌 불원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종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 불법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상도 일정 부분 노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주변에서 이게 피해자일 거라고 이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피해자는 이거를 그럼 일일이 그럼 나다. 혹은 내가 아닌 척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일정 부분 판단을 하는 주체나 조력하는 주체는 이걸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선 이 사람들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괜찮은가요? 불가피한 건 맞죠. 불가피한 과정인 건 맞지만 이 사건 피해로 인해서 결국 피해자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수십 명,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피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 법원이 이런 부분에 이런 사건에서 돌아봐야 되는 계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께서는 재판부가 언급한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형수의 경우는 지난달 이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편집해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럼 재판부 양형에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이 된 거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배려와 편의는 다른 겁니다. 예. 배려는 이 사람이 어떨까, 이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겠네 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섬세하게 이제 그 사람을 진짜 배려하는 거고 편의라는 건 자기 편의인 거예요. 자기가 네. 편한 방법. 그런데 이 사건 그 피고인은 애초에 그 원 목적 자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나무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어떤 상처를 입을지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그냥 황의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 뭔가 망신시키는 것에 일단 착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걸 편집한 건데 네. 마치 이것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인 것으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분의 주장이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문에는 사실 그 선처를 호소한 인물이 있고 네.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가 네.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선처를 호소했고 네. 피해자 중 일부도 이제 거기에 동조를 했고 그리고 반면에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양형에 반영이 된 것은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만 반영이 됐다.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네. 피해자 1인이 그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건 그냥 전제로 깔려 있을 뿐인 거지 양형의 사유로서는 합의가 된 처벌 불원을 구하는 부분만이 이 도드라지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예.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한 부분인데요. 네. 1심 재판 당시에 피해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좌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수가 유포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이게 2차 피해 논란이 좀 불거진 상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이것도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이제 따르면은 이런 디지털 증거, 녹화물 이런 것들은 재생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어. 그런데 이거를 대형 스크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검사 자리 뭐 혹은 피고인 변호인 자리 예. 이제 판사님들 자리에는 그 소형 그 스크린이 있습니다. 예. 개별 스크린을 가지고 이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중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N번방, 뭐 박사방 이런 예. 사건들을 지나면서 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법무부에서도 개별 스크린에서 재생하는 어떤 그런 법안을 이제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권고, 제언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법정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재생이 됐고 물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합의부 재판부니까 벌써 판사님이 3명이에요. 그렇죠. 검사님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인. 예. 자,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죠. 예. 그리고 피고인이 있죠. 그리고 재판부에 소속된 어떤 그런 스텝 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경위라든지. 법정 경위도 예, 있고요. 예. 그러면 벌써 이 인원이 거진 20명 가까운 인원이 이걸 함께 시청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불법 유포나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이 갖는 고충과 피해의 어떤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정말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것인지 혹은 피해자에게 이것이 특정되지 않았다, 너인 줄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특정 사건이라고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만 피해의 영상을 네.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판사 혼자 다른 방에 가서 보기도 네.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맞습니다. 사건을 보면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그 법정 안에 한 20명가량의 인원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또 대형 스크린으로 네. 틀어서 봤다는 점, 재생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그 개별 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판결문 안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이라고 이제 반영한 어떤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왔고 이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거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적어도 법원은 그 배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어떤 그 블랙홀 같은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증거를 내면 증거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페이퍼로도 있고 종이로도 있고 예. 이렇게 영상물은 CD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걸 다 열람복사해 가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도 그 재판부도 피고인 측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자백 반성한 사건에서 이걸 함께 보아야 할 증거조사의 실익이 무엇인지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의 측면, 그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이랬으니까 문제가 안 돼,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이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면 돌아보고 고쳐야 될 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피해자를 배려하려면 어떤 절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재판부가 따로 뭐 별도의 어떤 실에 들어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도 개별 스크린으로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의 뭐 전부를 재생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재생을 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느냐와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예,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릴게요. 형수가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2천만 원을 기습 네. 공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반영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안에서 이 판결문 안에서 보면은 예. 다른 피해자 1인, 그러니까 그 황희조 씨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에 동의를 했던 다른 여성 피해자 1인이 공탁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이 이루어졌고 네. 그 부분이 어떤 양형에 반영된 건 나옵니다. 근데 이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피해자의 공탁 부분을 언급 안 했으니까 그건 공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공탁으로서 조금은 기능했다라고 본 건지 이 피해자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판결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기습 공탁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보통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일반 성범죄까지 이런 성범죄 가해자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나 혹은 피해자들이 이 절차 과정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예. 이 기습 공탁도 전날 이제 아침 10시에 선고를 하는데 그 전날 오후 3시 10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기습 공탁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알 길이 없으니까. 네. 법원이 연락은 줍니다. 예. 자, 그런데 법원에다가 수령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서면으로 내라는 거예요. 수령한 의사가 없다는 거를 네. 서면으로 오후 3시에 연락을 받아서 지금 네. 피해자한테 내라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사무실이 바로 법원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침 제가 또 사무실에 있었고 예. 그래서 급히 써서 이걸 직원이 들고 가서 제출을 했어요.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런가요?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님들이 늘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동의되지 않은 공탁,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동의되지 않은 공탁은 예. 공탁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기준을 좀 세운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탁제도 자체가 좀 피해자를 조금 더 배려하고 네.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가 좀 무색하게 잘못된 형태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좀 이 부분도 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선이 되길 바라고요.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혹시 언제 열리는지 나왔습니까? 항소심은 조만간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정황을 봤을 때 뭐 4월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양형이죠. 이제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예. 사건을 뭐 유포를 했냐, 협박을 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아니고 지금 이제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토로해온 어떤 이런 심정들의 부분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예.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황의조 선수도 불법 촬영 혐의로 지금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 경찰에서 이제 사실 피해자 이 악플 같은 게 기사에 달릴 때 보면 예. 피해자는 왜 고소 안 하냐? 황의조가 고소했으니까 형수가 처벌받는 건 맞는데 뭐 황의조에 대해서 그럼 고소를 하든가 이런 식의 악플이 많습니다. 예. 피해자는 이미 7월에 경찰에 그 피해를 이야기하고 처벌을 구했고요. 그게 결국은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11월에 이제 좀 뒤늦게 피의자로 특정을 한 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수사가 좀 늦었던 문제인 거고요. 이제 그 후 어쨌든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6번이나 나가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뭐 황의조 씨도 진술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월 8일에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이 불법 촬영 혐의와 그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 그 송치를 했고 예. 검찰이 현재 이 사건 가지고 있고요.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좀 속도를 내서 조속히 기소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오히려 해주시는 게 피해자를 그나마 제일 그 위해 주시는 길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해드렸으니까요. 보다 피해자를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댓글에도 예의가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2차 가해가 없도록 모두가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